이 더러운 자식? 내 손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한 할머니가 단숨에 달려와 체육 선생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학생들은 경악했고 선생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육상부 회식장에 교장이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려는 순간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학교 최고 권력자가 한순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난한 여학생을 괴롭히던 체육선생과 그녀의 할머니, 그리고 교장 사이에 숨겨진 40년 전 비밀.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소녀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2살 이수연은 타고난 달리기 실력으로 지역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빠른 발걸음은 마치 바람을 가르는 듯했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이수연의 가정 환경은 그녀의 재능만큼 빛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그녀는 늘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최신 운동화를 신고 있을 때 이수연은 할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싼 운동화로 연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수연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할미가 못해준 게 많아 미안하다. 할머니 이옥분 여사는 매일 밤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수연은 그런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명문사립초등학교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수연을 전액 장학생으로 받아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육상부를 자랑했고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한 곳이었죠. 이수연과 할머니에게는 꿈만 같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구나.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손녀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슬픔도 묻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이수연은 전교생 앞에서 소개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이수연 학생입니다. 달리기 실력이 뛰어나 앞으로 우리 학교를 빛낼 유망주입니다. 교감 선생님의 소개에 학생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 속에서 이수연은 미묘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야, 저의 시골에서 왔대. 옷 좀 봐. 완전 촌스럽다.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이수연의 어깨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명문 사립학교의 아이들과 시골에서 온 장학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육상부에 들어가자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박정우 코치는 이수연의 달리기를 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잘 키우면 전국대회는 물론이고 더 큰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야. 그의 칭찬에 이수연은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해 보이는 눈빛 속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이수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여기서는 내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걸 명심해. 박정우 코치의 말에는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이수연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오직 달리기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학교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이수연은 새로운 학교에서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달리기 실력은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육상부 아이들은 차츰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장학생이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고급 브랜드 운동복을 입을 때 이수연은 학교에서 지원받은 기본 체육복으로 연습했습니다. 너 진짜 잘 달리는구나. 어쩜 그렇게 빠르니? 동료 육상부원의 말에 이수연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당연했던 그녀의 실력이 여기서는 특별한 재능으로 인정받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육상부 훈련은 매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박정우 코치는 이수연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연아, 너는 무릎을 좀 더 높이 들어야 해. 다리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코칭으로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박정우 코치의 지도 방식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자세를 좀 더 교정해 줄게. 허벅지 근육을 이렇게 써야 해. 그의 손은 이수연의 허벅지를 감싸며 움직임을 교정한다고 했지만 그 접촉은 점점 길어졌고 불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수연은 어린 나이였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장학금은 할머니와의 약속이자 꿈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아, 오늘은 너 혼자 남아서 특별 훈련 좀 하자. 다음 달 대회를 위해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박정우 코치는 다른 학생들이 다 돌아간 후에 종종 이수연만 남겨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시간이 이수연에게는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런 상황을 부러워했습니다. 코치님이 너만 특별 관리하는 거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잘 달리면 더 신경 써주실까?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특별 대우만 보았지. 그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기숙사로 돌아온 이수연은 할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수연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달리기에 대한 열정도 조금씩 사라져갔죠. 그녀의 달리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에서는 더 이상 기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니? 같은 기숙사 방을 쓰는 선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저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잃을까봐, 모두가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어둠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한순간에 빛으로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수연도 박정우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말이죠. 육상부 여름대회가 끝난 후 학교는 축하 회식을 마련했습니다. 이수연은 지역 예선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고 전국대회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 이옥부는 손녀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 축하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손녀 보러 왔습니다. 어디 있나요? 학교 정문에 도착한 이옥부는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친절하게 체육관 방향을 가리켜 주었죠. 저쪽 큰 건물이 체육관입니다. 오늘 육상부 회식이 있다고 하니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할머니 이옥부는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손녀가 보내준 사진으로 학교의 모습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웅장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이런 좋은 곳에서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체육관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옥부는 먼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있고 선생님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정우 코치가 이수연의 뒤에 서서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한 손은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공포와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순간 뒤집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은 격하게 뛰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옥부는 잠시 창문 밖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정우 코치는 계속해서 이수연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그 상황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더욱 이옥분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런 짐승 같은 놈을. 이옥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손녀를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옥부는 체육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나이 이른의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손녀를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자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연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박정우 코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이수연에게서 떨어져 나와 이옥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금은 학교 행사 중이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옥분의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수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체육관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앞에 서 있는 이옥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이옥부는 먼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옥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박정우 코치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이수연 학생 할머니시군요. 오늘 수연이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다들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이옥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연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이옥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체육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박정우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학생들을 가르치는 코치일 뿐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 봤어요. 창문으로 당신이 우리 수연이를 어떻게 만지는지, 어떻게 괴롭히는지 봤다고요. 이옥분의 말에 체육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다른 선생님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연이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과정에서 박정우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옥분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가 그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자식아, 내가 감히 내 손녀를 건드려? 이옥분의 외침에 체육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정우는 뺨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노인네가 미쳤나? 당신이 뭘 안다고. 그가 소리치며 이옥분을 향해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이옥분은 놀라운 재빠름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그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가 비록 늙었지만 평생 들에서 일하며 살았어요. 당신 같은 쓰레기는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다고요. 이옥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누워있는 박정호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체육관 안의 학생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은근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 여학생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도 그동안 박정우 코치에게 비슷한 일을 당해왔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요? 그때 체육관 문이 다시 열리며 최동현 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박정우와 그 위에 서 있는 이옥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이 소란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겠소? 교장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이옥분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옥분아, 너 맞니? 최동현 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두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옥분도 그제야 최동현 교장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현아. 이옥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체육관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교장과 이수연의 할머니가 서로를 알고 있는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현아. 이옥분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최동현 교장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옛 추억과 함께 깊은 후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너구나. 최동현은 거의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의 다리는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체육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수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할머니와 교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교장 선생님을 아세요? 그녀의 질문에 이옥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녀의 가슴을 다시 한번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연아. 이옥분은 고개를 돌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정우를 가리켰습니다. 이 남자가 너와 다른 아이들에게 한 짓이 먼저 밝혀져야 해. 그제야 정신을 차린 최동현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들 진정하시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바라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교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옥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우리 수연이와 다른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괴롭혔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녀의 말에 체육관 안에 있던 여학생들 중 몇몇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교장 선생님. 박 코치님은 항상. 한 여학생이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었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들이 차례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건 다 오해입니다.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최동현 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민과 결단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정우 선생을 내 사무실로 데려가시오.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시오.
그 말에 박정우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말은 경비원들에 의해 끊겼고 그는 체육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최동현은 학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소. 더 잘 살피지 못한 내 책임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40년 전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이 그 짧은 순간에 교차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최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옥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들, 오늘 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기숙사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최동현의 지시에 학생들은 하나둘씩 체육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할머니 곁에 서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있을게요. 이옥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연이. 내가 있어줘서 고맙구나. 그렇게 체육관에는 최동현, 이옥분, 이수연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오래된 비밀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은 이제 조용했습니다. 최동현과 이옥분, 그리고 이수연 세 사람만이 남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최동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0년이 지났군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의 말에 이옥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때 그 시골 처녀 같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우리 둘 다 많이 변했잖아요. 이수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두 어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교장 선생님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그녀의 질문에 이옥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아, 교장 선생님은. 이옥분이 말을 잇지 못하자 최동현이 대신 말했습니다. 나는 내 할머니의 첫사랑이었단다. 그 말에 이수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서로의 첫사랑이었지요. 이옥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같은 마을에 살았어요. 동현이는 서울대학에 갈 준비를 하던 마을의 자랑이었고 나는 그저 농사 짓는 집의 평범한 딸이었죠. 최동현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소. 하지만 내 부모님은 옥분이와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지.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이옥분의 눈에는 옛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비겁했소. 최동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면서 점점 변해갔지. 부모님의 압박도 있었고, 그러다 마침내 옥분이에게 이별을 고했소. 이수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부모님도 충격으로 병상에 누우셨고, 그때 내가 의지할 곳은 아무 데도 없었죠. 이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최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오? 내 어머니였단다, 수연아. 이옥부는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낳은 딸이 내 어머니였어.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나였소?
최동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난 당신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대신 나 혼자서 아이를 키웠죠. 우리 딸은 19에 결혼해서 20살에 수연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수연이가 5살 때 딸과 사위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동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딸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딸이 이수연의 어머니였다니.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장 선생님은 이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수연아. 최동현 선생님은 내 외할아버지란다. 이옥분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체육관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최동현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딸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오? 최동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았고 나도 내 선택에 따라 살았을 뿐이에요. 원망하진 않아요. 다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박정우가 우리 수연이에게 한 짓을 보고도 침묵했다면 그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최동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소. 박정우가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소. 그는 우리 학교에 많은 상을 안겨준 코치였고 스폰서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는 또다시 비겁한 선택을 한 거요.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수연은 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도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최동현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옥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동현 씨? 당신은 이 학교의 교장이잖아요. 당신의 선택이 중요해요. 최동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요. 더 이상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겠소. 다음 날 아침 학교 강당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최동현 교장이 연단에 올라섰을 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최동현은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정우 코치가 저지른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이미 경찰에 인계되었으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강당 안에는 일순간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많은 여학생들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저입니다. 최동현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명성과 성적을 위해
학생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옥분과 이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강당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 용감한 할머니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최동현은 연단에서 내려와 이옥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옥분님, 40년 전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수연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방관자로 있는 동안 여러분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하게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이옥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최동현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동현 씨.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최동현은 천천히 일어나 다시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학교는 변화할 것입니다. 첫째, 학교 내 성추행 및 폭력 예방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교직원은 정기적인 인권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학생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학기를 끝으로 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학생들이 상처받았기에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강당 안에는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최동현은 마지막으로 이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연 학생, 그리고 모든 피해 학생들을 위해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빨리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고 학생들은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안도,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할머니와 함께 강당에 남아 있었고 최동현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었어요, 동현 씨. 이옥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최동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른 길을 걷고 싶소. 그는 이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내 외손녀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 이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니 외할아버지, 저는 아직 모든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선생님이 오늘 보여주신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최동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단다.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다만 언제든 내가 원할 때 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렴.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섰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마침내 진실과 마주한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수연은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박정우는 법의 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최동현은 약속대로 교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학교의 특별 고문으로 남아 학생 인권 보호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아직도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경기 준비는 다 됐니? 이옥분이 손녀의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운동복을 갈아입는 중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다 됐어요. 새 코치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수연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밝은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떠난 후 학교는 여성 육상 코치를 새로 채용했습니다. 김지영 코치는 전직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아이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도 오신대요? 이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최동현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옥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 할아버지가 오늘 시합을 놓칠 리 있겠니? 아마 벌써 경기장에 도착했을 거야. 최동현과 이옥분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수연을 통해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할머니, 이수연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학교에 와주셔서. 이옥부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미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넌 내 소중한 손녀니까.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이수연은 할머니와 함께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최동현이 그들을 위해 학교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하자 최동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왔구나.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꼭 우승할 거예요. 이수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당한 육상 선수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이수연은 트랙 위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녀의 달리는 모습은 예전과 달리 자유롭고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열정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이수연은 첫 번째였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이옥분과 최동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이수연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해냈어요.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최동현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옥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장을 나오는 길에 이수연은 문득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대학에 가면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최동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니? 이수연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김지영 코치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상담사도 되고 싶어요. 최동현과 이옥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 정말 훌륭한 꿈이구나. 최동현이 말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꼭 그 꿈을 이루렴. 이옥분이 덧붙였습니다. 할미와 할아버지가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석양이 내리는 경기장 밖으로 걸어 나오는 세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진정한 용기와 사랑으로 마주하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아무리 어두운 밤도 결국 아침이 오듯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항상 희망의 빛은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